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자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월세나 전세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비중이 더 높습니다. 또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상당수는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보증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어떻게 재산에 반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대출이 있는 경우와 대출이 없는 경우입니다. 첫째, 전세금 대출이 없는 경우라면 전세 보증금 전체를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보증금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액임차인 최우선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면제재산이 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와 기준은 예를 들면 전라북도 전주에서 보증금 7,500만 원의 전세를 살고 있다면 2,500만 원을 공제한 5천만 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청산가치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렇게 면제되는 보증금 2,500만 원은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 반영하면 자동 공제가 됩니다. 둘째, 전세금에 대출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출금이 있는 경우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담보대출인지 아니면 일반 신용대출인지 이것부터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걸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로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실 때 내가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이 전세 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전세 보증금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대출이냐, 이렇게 두 가지만 물어보시면 담보대출인지 아니면 신용대출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질권 설정은 임차인이 은행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요. 이때 집주인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고 전세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서 은행으로부터 전세금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담보대출에 해당합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채권자 은행과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자가 임차인에서 채권자 은행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전세기간이 끝나고 퇴거할 때 보증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채권자 은행이 직접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 가게 됩니다. 질권 설정과 채권 양도양수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집주인이 전세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이 돌려줍니다. 이렇게 질권이 설정되거나 채권 양도양수 계약 체결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임차인이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청산가치를 따질 때 그만큼 감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 원인데 전세 대출이 5천만 원이고 이게 담보로 제공됐다고 한다면 5천만 원만큼은 별채권으로 처리돼서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가 5천만 원이 남게 되는데 이 5천만 원은 모두 갚아야 되는 청산가치로 잡아서 돈으로 갚아야 될까요? 5천만 원을 모두 청산가치로 잡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해당 지역의 소액 임차 보증금 범위까지는 면제재산으로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전주에서는 2,500만 원까지는 면제대상의 범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가 전라북도 전주에 산다면 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해도 청산가치는 전세대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또 나머지 5천만 원 중에서 면제재산이 2,500만 원을 공제하면 청산가치 2,500만 원만 반영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담보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이라면 신용카드 채무와 같이 일반 채권처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모두 포함시킵니다. 다만 대출금에서 면제재산을 공제한 금액을 채무자 재산에 포함하게 되므로 청산가치가 높아져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것 3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자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인 본인이 아니라 채무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질권 설정 여부는 전혀 상관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영업소득자로서 사업장소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은 면제재산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영업장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가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그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볼 수 없는 한 면제재산이 될 수 없어 재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전세대출 만기 시 연장이 가능할까요? 전세자금 대출이 질권 설정이 안 된 신용대출이라면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여 변제하고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 담보대출이라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고 더군다나 신청인의 신용정보가 변동되므로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전세 계약 기간까지는 거주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세자금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질권 설정 여부에 따라 변제금이 변동되거나 전세대출 후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전세보증금이 전세대출이 질권 설정 또는 채권 양도로 진행되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청산가치 반영하고 전세대출이 신용대출이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므로 면제재산을 공제한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전세보증금의 성질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여 청산가치를 잘못 파악하게 되면 개인회생 시 변제해야 되는 변제액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반드시 개인회생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와 직접 상담하는 곳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